안녕하세요. 엘사원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튜닝에 관련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튜닝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드리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교회에서 튜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튜닝을 했지만 하고 나서 뭐가 좋아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뭐가 좋아진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막 드라마틱하게 뭐가 변화가 되는 뭐 이런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튜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업체들이 얘기하는 뭐 RTA인가 스마트 라이브 같은 걸 기본적으로 갖고 오시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냐? 마이크를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마이크를 정말 여러 개를 대놓고 튜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튜닝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튜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튜닝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리를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카메라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찍을 때 예전에는요, 카메라 필카 같은 경우 찍을 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찍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은요, 누구나 다 사진을 잘 찍어요. 아이폰으로 찍었든 소니로 찍었든 삼성 카메라로 찍었든 뭘 찍어도요, 기본값이 나와요. 특별하게 뭔가 잘못하지 않는 웬만하면은 어떤 영상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카메라를 찍었을 때 아니면 영상을 촬영했을 때 기본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본값이 바로 튜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튜닝을 한다고 하면 플랫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아주 플랫한 기본에 충실한 어떤 사운드, 이것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에 충실한 어떤 사운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청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각 모든 위치가 골고루 잘 들리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소리가 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너무 작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좌측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소리도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고요. 모든 청중이 100%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튜닝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포커싱을 하게 돼요. 뭐 라인 어레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대형 콘서트장 같은 경우 라인 어레이를 세팅을 할 때, 그러면 여기 이 홀에서, 이 어마어마한 홀에서 몇만 명이 수용되는 이 홀에서 그러면 어디에 포커싱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리값이 다르다라는 거죠. 높이도 달라지는 거고요. 세팅하는 법 자체가 달라지고, 어레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도요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관점이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환경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튜닝을 하더라도 이런 소리까지 감안을 해서 튜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근사치에 가장 적합한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어떤 소리를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소리를 또 부스트 시켜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소리는요, 누가 봐도 이 정도 사운드는 어느 연주자가 와도 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를 사진을 찍었을 때 컬러 그레이딩을 하잖아요. 색 보정을 하잖아요. 필터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이 사진은 조금 차가웠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사진은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고 따뜻했으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어떤 영상물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컬러 그레이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플랫하게 만들었지만 때로는 어떤 가수가 왔을 때, 어떤 뮤지션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음악성이라든지 어떤 색깔 자체가 어느 쪽에 치우치냐에 따라서 그 오프하신 분이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소리의 음색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전제가 필요하죠. 전제는 뭐냐면 기본이 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의 어떤 가미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이 안 되는 환경에서 튜닝을 잡으려고 돈을 들여서 그 전문 튜닝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튜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RTA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 RTA라는 그 장비가 있으면 보다 그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소리가 이쪽 위치에서 소리가 좀 이상해. 그 이상하다라는 것을 내가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 이게는 뭐가 좀 그런 것 같다. 이 환경에서는 스피커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추정한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라이브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기본으로 하는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다닌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거의 대부분 저 귀로 들어서 이제 튜닝을 하지만 위치에 따른 SPL의 그 정확한 위치를 좀 잡으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마찬가지 스마트 라이브를 연결을 해서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옵셔널하게 그러니까 부가적인 장비로서의 RTA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RTA 장비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귀로서 그러면 튜닝을 못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측정 장비 없이도 튜닝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귀가 여러분들의 측정 장비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귀를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귀를 믿으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귀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음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이것을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음악은 자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튜닝을 하는 건 뭐냐면 그 홍홀 자체를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의 그 소리에 근접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잘하는 튜닝이라고 보통 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메인 스피커예요. 메인 스피커의 LR의 레프트 소리가 작냐, 라이트 소리가 작냐, 아니면 크냐, 뭐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귀가 느낌이 와요. 너무 벌어져서 세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프트 소리와 라이트 소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 곳에서의 음악을 듣는 거죠. 단 여기서 만약에 서브우퍼가 있다고 하면 서브우퍼를 일단 제외하고 그건 서브우퍼로 나가는 소리를 안 나가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레프트 라이트 메인 스피커의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앞에 가도 안 되고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은 모여 있어야 되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귀로 듣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면 저음하고 고음이에요. 여기만 건드려주면 돼요.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걸 어떤 주파수를 자르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귀로 들었을 때에 특히 이제 어떤 거슬리는 소리 있잖아요. 빙빙 도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커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만약 거기까지 좀 어렵다. 부담스럽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음과 고음에 대한 좀 내 느낌이 좀 과해. 너무 벙벙벙거려. 너무 크리스피 같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들만 컨트롤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최소 60에서 한 80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20kHz까지가 우리가 주파수 범위라고 하면 요 범위에서의 컨트롤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서브우퍼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서브우퍼를 한번 틀어보시는 거죠. 그때 이제 서브우퍼를 연결을 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원래는 이제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 그러니까 라인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그 메인 스피커와 우퍼의 소리의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서브우퍼의 밸런스만 잡아도 괜찮아요. 밸런스라는 거죠. 여러분을 익히 들었던 음악에 근접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저음이 빠진 상태에서 아주 극저음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의 소리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서브우퍼를 켜서 내가 들었던 음악에 익숙한 음악의 소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필 쪽이에요. 사이드 필이라든지 언더 발콘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딜레이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딜레이 값을 잡아줄 필요는 있죠. 만약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메인 스피커하고 내 위치가 30m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이 30m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그 딜레이 스피커는 1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메인 스피커와 딜레이 스피커는 2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산법으로 해도 충분히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레이저 자로 찍어가지고 메인 스피커의 정중앙에서 놓고 찍었을 때의 거리, 그 다음에 딜레이 스피커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거리가 나왔거든요. 이 거리만큼만 딜레이를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가 느껴진다는 거죠. 거의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약간의 조절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이제 스피커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우퍼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 이제 저음 같은 경우에는 더 반사가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딜레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한 400 정도를 많이 좀 깎는,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를 거는 편이에요. 너무 소리가 머디하지 않도록. 답답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튜닝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근접한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튜닝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이 있다면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